자랑했다가 인생 망친 사람들의 공통점.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자랑하거나 과시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랑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소중한 관계를 망치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관찰한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첫째, 자신의 부유함, 돈 자랑. 제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뼈아프게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돈 자랑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돈 자랑 때문에 평생 모은 재산을 잃거나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일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진정으로 부자인 사람들은 결코 돈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돈을 많이 가졌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은 돈이 있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자신의 돈이 있다고 말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성공하셨네요." 하며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당신을 축하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죠. 하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다른 변화가 따라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먼저 달콤한 말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좋은 투자처가 있어요. 급전이 필요해서 도와주세요." 이런 말로 시작해서 점차 당신의 지갑을 열게 만들려고 하죠. 그들은 처음에는 작은 금액을 요구하며 다가옵니다. 작은 도움을 요청하고 당신도 처음에는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당신의 마음도 점점 더 무겁고 힘들어집니다. 돈 자랑을 하게 되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 손을 내밀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바라던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도움을 주면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고 결국 당신은 돈을 빌려주거나 도와주는 일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이 돈 자랑이 불러오는 위험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도 돈 자랑 때문에 흔들릴 수 있죠.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돈 자랑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금전적인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형제자매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거나 부모님께서 기대감을 품고 어떤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 간의 관계가 돈을 중심으로 흔들리고 결국 돈이 관계를 갈라놓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의 성적이나 성공.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좋은 성적을 얻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장에서 성공을 거두는 모습을 보면 자랑스럽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성적이나 성공을 자랑하는 것에는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적이나 성공은 부모의 자랑거리가 아닌 자녀의 노력의 결과여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김민정 씨는 자신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에 대해 항상 자랑하던 엄마였습니다. 그녀의 딸은 중학교 때부터 탁월한 성적을 올리며 많은 부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민정 씨는 딸이 학교에서 수석을 하거나 입시에서 상위권에 들어갈 때마다 주위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자랑하곤 했습니다. "우리 딸 이번에 또 1등 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번에 서울대 입학했어요. 다 제 노력 덕분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딸은 점점 더 민정 씨의 자랑을 부담스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룬 성취가 자꾸 엄마의 자랑거리가 되어가는 것이 싫었던 거죠. 결국 그녀의 딸은 엄마의 기대와 자랑 때문에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정 씨는 딸의 성공에 대해 항상 말할 수 있다는 자부심에 차 있었지만 딸은 점점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맞추기 시작했으며 자신의 성적이나 성취를 기쁘게 여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딸은 민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내가 잘해서 엄마가 자랑할 때마다 기분이 이상해. 내가 잘한 게 엄마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잖아요." 이 말을 들은 민정 씨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자녀가 이루어낸 성취가 부모의 자랑거리로만 된다면
자녀는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 성공이 자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자랑을 위한 성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민정 씨는 몰랐던 것입니다. 자녀의 성공을 자랑하는 일이 지나치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형식적인 관계로 변질될 위험도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자랑을 위한 도구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죠. 셋째, 술 잘 마시는 능력, 술부심.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주 술자리에서 자신이 마신 술의 양이나 얼마나 잘 마시는지 자랑합니다. 오늘은 내가 몇 잔 마셨어. 나 술 좀 한다라는 식으로 자신이 술을 잘 마시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술을 즐기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는 능력을 자랑하는 것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어떤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호 씨는 술을 마시는 데 있어서 술부심이 굉장히 강한 분이었습니다. 어느 모임에 가면 항상 자신의 술 마시는 능력을 자랑하곤 했습니다. 나는 술 잘 마셔. 사람들 다 따라올 수 없을걸. 한 번에 10잔 이상도 거뜬히 마실 수 있어. 그가 술을 마시며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조금씩 웃고 넘기곤 했지만 어느 순간 그가 술을 마시며 말하는 방식이 자랑이 아닌 자기 과시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또 다른 술자리에서 오늘 내가 8잔 마시고도 괜찮다며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고 술이 점점 더 많이 돌았습니다. 그때 이상호 씨는 자신이 마시는 술의 양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더 키워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대단하게 보았고 그는 그 순간순간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이 자랑은 그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 그는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급성 위염과 간 건강 문제까지 일으키게 되었고 결국 술로 인한 몸의 이상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는 이미 많은 병을 키운 뒤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가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모습을 보며 걱정했지만 그가 자랑할 때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술을 잘 마시니까 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상호 씨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제야 자신이 술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술부심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왕년의 자랑. 우리는 종종 예전에 내가 그랬지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과거에 뛰어난 성과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그때의 영광을 자랑하며 내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잘했지라며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이와 같은 왕년의 자랑은 그 시절에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는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자랑하는 것은 현재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누구보다 잘 나갔던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그 시절의 이야기를 반복한다면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은 흐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마주치는 상황 중 하나는 바로 왕년의 자랑을 통해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며 현재의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랑은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엔 지금의 삶을 허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왕년의 자랑은 다른 사람에게 피로감을 줍니다. 한때 잘 나갔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을 보면 주변 사람들은 점차 지루해하거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는 최고였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는 귀 기울여 듣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랑을 반복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남들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김성은 씨는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한때는 큰 기업의 CEO로 이름을 떨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끌던 회사는 전성기를 맞이하며 업계에서 빠르게 성장했고 그 시절 그의 이름은 종종 회자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의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고 김성은 씨는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술자리에서 과거의 영광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때 CEO로 있을 때는 정말 대단했어. 그 회사를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몰라. 내가 없었으면 그 회사가 그렇게 됐을 리가 없었지. 김성은 씨는 이와 같은 자랑을 반복하며 과거에 대한 자부심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구들은 점점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예전에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과거에 대한 자랑보다는 지금은 뭐 하고 있나요? 이 말을 들은 김성은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순간부터 과거에 대한 자랑을 줄이고 현재의 자신에게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의 삶에서 새로운 도전을 찾고 과거의 업적을 뛰어넘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김성은 씨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며 과거의 자랑을 넘어서는 또 다른 성취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섯째,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자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취나 소유물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친구보다 좋은 차를 샀어. 우리 아이는 옆집 아이보다 공부를 잘해 등의 비교를 통한 자랑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지만 이는 관계를 손상시키고 불필요한 경쟁심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한 자랑은 종종 타인을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낮춰야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부심이 아닌 불안과 열등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박지영 씨는 항상 자신의 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옆집 아이보다 훨씬 빨리 말을 배웠어. 우리 아이는 친구네 아이보다 키가 더 커 등의 말을 자주 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로 시작된 이런 비교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엄마들과의 관계를 서서히 악화시켰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지영 씨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늘 내 아이를 우리 아이와 비교해서 말할 때마다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아. 마치 우리 아이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 이 말을 들은 지영 씨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처음으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교를 통한 자랑은 일시적인 우월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관계 형성에 방해가 됩니다. 또한 이런 습관은 자신과 가족들에게도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의 압박을 주게 됩니다. 진정한 자부심은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자신의 노력과 성장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성취를 인정하되 다른 사람의 여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결론, 자랑이 아닌 진정성 있는 소통의 중요성.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그 자랑이 자신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랑이 지나치면 관계에 금이 가고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돈, 자녀의 성공, 술부심, 왕년의 자랑,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자랑은 사람들 사이에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자랑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순간에도 자랑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제하고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이룬 것들에 대해 긍정적인 자부심을 갖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과 배려의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진정한 자랑은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며 나의 성취를 겸손하게 나누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랑이 아닌 진정성 있는 대화와 관계 속에서 더 큰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 모두 더 현명하고 배려하는 소통을 통해 더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통찰이 다른 분들에게 값진 도움이 될 것입니다.